한인회라는 게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당연하게 있어야 됩니다. 한인회의 첫째 목적이 우리 동포들의 권익신장, 그리고 일종의 길라잡이 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장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한인회장은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한인회장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물론 대강할 수도 있지만 한인회장이라는 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미술 총연이 되면서 한인회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근데 대개가 한인회장을 하기 싫어하세요. 왜냐면은 부지런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봉사라는 건 사실 돈 벌지 않고 돈을 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봉사가 유스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우리 회사를 운영해 보면은 2000년도 전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다 영어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시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 지역을 잡아갖고 내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시리마다 한인회를 하나씩 만들어서 시리마다 시의원 한 명씩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은 그거 하나를 붙들고 앉아서 분열한다, 뭐 이렇게 한인도 없다, 뭐 이렇게 공정한 변명 내지 말고, 한인회가 예를 들면은 1000명이면 1000명, 500명이면 500명 이상 되면은 시티 단위로 잘라서 한인회를 만들어 갖고 그 한인회를 훈련하고 그 한인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고 그 한인들의 권익 창출을 하는 대변자, 바로 시의원을 만들어야 된다. 자, 다음에 한인회 총연합회 총회를 하면은 시의원이 100명이고 200명이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저는 1900년도, 1980년, 90년도 당시에 가든그로브 시의원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가든그로브 시의 정호영 시의원이 나왔습니다. 가가호 방문하는 게 부동산에서 합니다. 낙도 도우도 하고 메일링도 계속하고 그걸 가지고 파밍이라고 얘기합니다. 파밍을 막 해가면서 결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시의원한테 적용을 하고, 그러면서 LA 시의원 나왔을 때, 그 얼바인 시의원 나왔을 때, 셀토스 시의원 나왔을 때, 지금 나왔을 때도 비에나팍 시의원도 열심히 뛰어갖고 우리가 뽑습니다. 자, 기왕에 그 시에 한인회가 있으면 최고입니다. 제발 한인회장님들 욕심내지 말고 누가 봉사하겠다 하면 줘야 됩니다. 왜 안 주는데요? 예를 들면 LA에도 오렌지 카운티가 되면 오렌지 카운티 안에 시가 50개 가까이 넘습니다. 자, 50개를 다 만들려는 건 아니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한인 시의원이 나와야 권익 창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인들이 나와서 시의원 나오는 것도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한인 회장도 자기 희생입니다. 그 희생들이 모여서 한인회가 많아서 한인회 시의원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 한인회 시의원들이 한인 시의원들이 20명, 30명 모이면 그게 힘입니다. 그게 파워입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뿌리 정치를 해야 된다. 불뿌리라 그래서 그 미 하원의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잘합니다. 그러나 더 잘하는 거는 한인 회장들이 모여서 그 하원 같은 데 이렇게 찾아다니면은 그분들이 벌떡벌떡 일어섭니다. 왜냐? 한인 회장이잖아요. 거기 영어로 President of, 예를 들면은 Korean American Federation in USA, Federation in Garden Grove, Federation 예를 들면은 얼바인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President of Korean American Federation이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세요. 그래서 한인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시의원이 많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뿌리 정치입니다. 자, 한인회 회장들은 예를 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LA 한인회나 뉴욕 한인회 같은 경우는 라디오를 통해서 선배들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제 같은 사람 다니면서 특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뉴욕 한인회장도 김민선 회장이 할 때 제가 또 이 얘기를 많이 했고 한인회장이 이런 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를 들면은 총영사는 어떻다. 예를 들면 총영사하고 한인회 관계는 뭐냐. 제가 처음 한인회장이 됐을 때 한인회를 국기를 예를 들면은 국기가 전부 다 그 오른쪽에 관중석에 보면은 왼쪽이 미국 국기고 오른쪽이 한국 국기다. 그런데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이런 경우는 국기가 바뀐다. 그거는 국가의 행사이기 때문에 바뀐다. 이런 게 전부 다 사실 공부고 지금 65세 이상이 54년생은 지금 복수국적을 만듭니다. 54년생은 복수국적을 만들고 그리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외 국민이 몇 명이고 하면은 250만 명 내외가 됩니다. 250만 명 내외가 투표를 20만 명, 30만 명, 20만 명, 25만 명이 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5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해외 동포 정책이 바뀌어집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한인회장이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한인회장이 하고 한인회장이 똑바로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서 파워를 형성해야 우리 2세, 3세가 혜택을 봅니다. 우리 개인의 벌은 돈으로 우리 2세, 3세한테 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당장 내년이 센서스 2020입니다. 그러면 센서스 2020을 위해서 한인회는 물론 그 전문 기관이 있지만 막 다니면서 홍보를 해주고 이래야 된다. 이래야 우리가 대우를 받는다. 한 명이라도 불법 체류자라도 다 나와라. 이러면서 센서스 2020을 해야 됩니다. 자, 내년에 4월 15일 날 당장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복수국적을 받아갖고 투표를 해야 되고 많은 분들한테 투표에 참여하세요. 투표에 참여하세요. 그래야 우리 2세, 3세가 힘을 받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시민권 만들어라, 시민권 만들어라,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주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등록해라, 등록해라, 등록하고 그리고 투표해라, 투표해라, 투표해라. 아버지, 엄마가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애들이 투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를 투표를 하게끔 하고 애들 투표하게끔 하고 막 다니면서 시의원이 나서면 가가지고 동료하고 시의원이만 나서면 돈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 시의원을 만들어야 우리 아들들이, 손자들이 시장이 되고 하원의원이 되고 그리고 주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역할을 누가 해야 되노 하면은 허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한인회입니다. 그래서 한인회장을 선배 한인회장들이 아무리 개판 쳤더라도 현 한인회장이나 다음에 한인회장은 한인회장의 역할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미주총련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현직 한인회장, 여성 한인회장 지금 그 회의도 이 컨퍼런스도 제가 아침에 특강을 1시간 정도 했습니다. 나오면서 전부 다 하는 말이 너무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너무 이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도 못한 이 얘기를 들었다 이러면서 그게 바로 컨퍼런스의 역할이고 우리가 교육의 역할이고 또 선배 회장들이 현직 한인 회장들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육의 중요성이 많다. 또 하나는 한국에 제가 미주 총련 현지인 총영사다. 저는 현지인 총영사를 제가 2006년도 5월 13일 날 당선되고 그리고 그 7월 1일 날 취임하고 시작되고 여기 아틀란타 온 게 9월 4일쯤 돼가 왔습니다. 2006년도 9월 4일, 9월 7일 그 정도 돼서 신문을 찾으면 나옵니다. 여기 와서 했던 게 현지인 총영사. 문화원장 현지인으로 바꿔라. 지상사 전부 현지인으로 바꿔라. 주미대사도 현지인으로 바꿔라. 주미대사가 정치적인 관계가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정치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찾아라. 자기 지분을 찾지 말라. 제발 부탁이니까는 미주 동포하고 해외 동포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현지인을 바꾸면서 왜 여기 있는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람을 그 집 렌트비 내줘, 애들 학비 대줘, 비행기값 대면서 이꺼져오냐. 이제는 그러지 말자. 제발 현지인 총영사를 보내가지고, 정치인 총영사는 아니다. 아틀란타면 아틀란타에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해외 동포, 우리 한인 동포, 그리고 한인 사회, 그리고 미국 사회를 접목시킬 수 있는 정말 똑똑한 현지인을 찾아서 그 사람을 총영사로 시켜라. 그래야 이게 백년지 대계가 된다. 해외 외무부에서 할 짓 없는 사람 보내갖고 2년 동안 놀다가 가고 3년 동안 놀다가 가고 그 사람들 와가지고 지 동창이나 찾아보고 그리고 어디 평통이나 시키면서 돈이나 받아먹고 이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세요. 평통도 그 정말 평통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평통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사표냈습니다. 왜냐면은 평통이 예를 들면은 총영사의 소유물이 아니다, 전유물이 아니다. 그러면은 평통도 한인회에서 뽑고 각 단체에서 추천하고 한인회에서 뽑고 한인회에서 주면은 총영사가 이렇게 보고 적당히 보고 지가 꼭 지가 보낼 사람이 있으면 거기 덧붙여가 보내면 됩니다. 쥐뿔도 모르는 총영사가 뭐를 안 닫고 거기 앉아갖고 지가 무슨 앉아갖고 이거 죽이고 저거 죽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총영사 예를 들면은 그 아틀란타 한인회장이 제일 큰 회장입니다. 아틀란타 한인회장 힘 빼려고 저 변두리 한인회장 모아놓고 앉아갖고 분할시키고 힘 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한인회장이 아틀란타 한인회장 힘 주고 아 잘한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인회장하고 똘똘 뭉치게 해줘야죠. 이런 거 가지고 힘 빼기 작전하고 앉았고 그게 어떤 거냐? 결국은 지금 그 한국에서 재외동포 재단이 싸움 붙여가지고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 힘 빼가지고 그 예산을 자기가 전용하거나 아니면 딴 데 쓰고 아니면은 미주총련 요거도 미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무슨 동포신문 뭐 동포 뭐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똑같이 앉아갖고 걔들은 붙이면은 돈을 안 법니다. 못 법니다. 그냥 깹니다. 이쪽 깨고 이쪽 가서 인터뷰하고 돈 받고 이쪽 가서 인터뷰하고 돈 받고 그러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게 이러면서 무식한 우리 여기에 있는 해외 동포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신문 읽고 아 이렇구나 저렇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침소봉대하는 그런 작전 빼고 이제는 총영사도 정말 한인회 잘해야 됩니다. 한인회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총회장이 남문기입니다. 싸우기 무지하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 총련회 총회장은 바로 나가면서 직격탄으로 제가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복수국적도 65세로 하지 말고 55세로 하지 말고 지금 55세 안 돼, 걸려 있으면 38세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출산율이 1%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국제 결혼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들 밥을 사줘야 됩니다. 왜냐? 옛날에 6.25 참전한 사람들은 참전해가지고 국가에 정말 큰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양깔보라 그러면서 욕거지 얻어먹으면서 그 당시에 50년도에 그 흑인 막대기 한 개가 그 사람이 장관 되고 그 사람이 대장 되고 그 사람이 이 미국을 끌고 나간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엄마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갖고 밥이나 한테 먹이고 그 아들 딸들한테 시민권 줘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 국적 줘야 됩니다. 왜 안 줍니까? 그 사람들을 국적을 주면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고 엄마 나라 좋아하게 되고 현대 삼성 물건을 사주잖아요. 그게 애국인데 그거 왜 대한민국 국적을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스웨덴에 가는 그 양자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양자들 미국 같은 양자들 전부 찾아갖고 no 컨디션 조건 없이 전부 다 국적을 회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청도 재외동포 재단도 저기 재단이 아니고 재외동포부로 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서 120개 국가가 750만 명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들도 있는데 750만 명의 해외 동포를 맨날 갈랐다는 뭐 했다는 명목으로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끊어안는 정책 같이 갑시다. 한국과 미국, 한국과 해외 동포 전체가 같이 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한국의 대통령이 해외 동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화가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수상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넓게 크게 아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피자헛이 이탈리아에서 생겨가지고 뉴욕에서 대히트를 치고 세계화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고 하면은 물건을 가지고 우리 동포를 이용해서 정말 미국에서 히트 치면 그게 세계화입니다. 그 미국에 온 해외 동포들한테 너 미국이나 쳐다봐라. 그 무시가는 이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 얘기했는데 뭐 그 당시에 이 얘기했다 치고 그 무시가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되고 우리 해외 동포가 그 리더가 될 때 결국은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이 한인이 미국 대통령 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웃는데 조금만 이렇게 꿈을 크게 꾸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한인이 대통령 됩니다. 지금 LA의 시의원 중에 한 분이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예를 들면은 그 존 리를 키워서 LA 시장 만들고 그 존 리를 키워서 미국 대통령 캘리포니아 주지사 만들고 대통령 만들다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250만 정말 상치 똑똑한 분들만 왔습니다. 그분들 믿고 대한민국 정부가 밀어주시기 바라고 단체가 깨지면은 깨지지 마라. 그러고 한 곳에 밀어주세요. 보시면 압니다. 누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누가 그 한인 총회장인지 압니다. 너 깨져서 사고단체야. 너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재단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끌어안고 같이 가야 통일이 되고, 여기에서 제일 큰 미주 총연 단체를 언제까지 깰 예정입니까? 언제까지 인정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요, 세계 한인 회장 대회를 없앨지도 모릅니다. 왜냐? 제가 다니면서 각 지역의 총연 회장들, 러시아 회장, 일본 민단은 돈 받기 때문에 안 합니다. 다른 데는 제 말 다 듣습니다. 가지 마라 하면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빨리 끝내주기. 민단은 예산을 800만 불 받습니다. 민단하고 뭐 하자 하는 게 제가 실례입니다. 그러니까는 민단은 한국말도 잘 몰라요. 그분들은 이미 이민 3세, 4세가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다른 데 이민자들은 전부 다 우리같이 이민 1세입니다. 남문기가 가지 마자 하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렇게 이렇게 뭉쳐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해외 동포들을 잘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